자, 이번 시간은요, 89페이지인데, 문제는 90페이지 먼저 봐요. 90페이지. 90페이지 문제 22번부터 먼저 볼게요. 22번입니다.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요. 수요 탄력성 값이 1보다 작으면 탄력, 비탄력? 비탄력이고요.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맞죠? O입니다. 2번요. 부동산 용도가 다양해지고 용도 전에 용이할수록 탄력, 비탄력, 탄력적이다. 맞죠? O가 되고요. 3번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5이면요. 0보다 크잖아요. 대체제가 돼요? 보완제가 돼요? 대체제 맞는 말이죠. 4번요. 소득 탄력성이 0.8이면 0보다 크잖아요.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정상제죠. 정답 4번 틀렸네요. 정상제를 말합니다. 23번, 24번요. 23번은요. 소득 탄력성. 24번은요. 교차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23번, 24번이 숫자가 각각 4개 나와요? 2개 나와요? 2개씩 나와요. 그래서 뭐지? 결국 두 줄 공식. 두 줄 공식 계산 문제가 훨씬 잘 나와요. 꼭 득점하시고요. 그러면 23번 보겠습니다. 자, 소득이 10% 증가하였는데, 자, 수요량은 5% 감소했대요. 볼까요? 소득이 얼마 증가했죠? 10 증가했죠. 그런데 수요가 얼마 감소했다? 5 감소했죠. 그럼 값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0.5가 나와요. 그럼 0보다 작잖아요. 정상제다, 열등제다? 열등제. 자, 정답 마이너스 0.5 열등제가 됩니다. 정답 3번이죠. 3번. 다음에 24번요. 자, A 가격이 나오고 당의 수요가 납니다. 보게 되면요. A 가격이 나오고 당의 부산 수요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A 가격이 10% 상승하였는데 당의 부산 수요량은요 5% 감소했대요. 한번 볼까요? 자, A 가격이 얼마 상승? 10% 상승했죠. 이럴 때 당의 부동산 수요가요 5%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값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0.5가 돼요. 0보다 작잖아요.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보완제가 돼요. 정답 마이너스 0.5 보완제 찾으시면 돼요. 정답 4번 보완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앞 페이지 보세요.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는요. 19번 보기 전에요. 18번은 체크가 안 됐죠. 18번요. 18번 앞에다가 이렇게 체크표 해주고 얘도 풀어봐야 됩니다. 18번은요.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풀었잖아요. 지금부터 가격 탄력성 두두 자리 풀어보는 겁니다. 바로 문제 볼게요. 자, 아파트 수요량을 10% 늘리려면 아마 수요량이 10% 증가되죠. 수요량이 10% 증가됩니다. 자, 이때 적정한 가격 변화는 가격 변화를 빈 괄호 알 수 없다. 이건 묻잖아요. 그러면서 괄호 단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은 0.5가 된다. 탄력성은 0.5가 된대.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면 이제 0.5가 되면 연료 숫자가 얼마 돼야 되죠? 20. 수위 법칙은 반비례 법칙이니까 증가하면 감소하지. 정답 20% 하락입니다. 정답 4번요. 20% 인하.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항상 요거 묻는 게 아니고요. 자, 분자분모를 빈갈하면서 푸는 거거든요. 늘 이렇게 나와요. 정답 4번 되겠고요. 지금까지 각각 두 줄 공식 모두 보았습니다. 다음에 19번은요. 자, 물음표 끝에 보니까 가격 탄력성은 얼마인가? 가격 탄력성. 바로 단 최초 가격 기준이다. 문제가요. 숫자가 2개입니까? 4개입니까? 4개니까 이제부터 4줄 공식입니다. 4줄 공식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2줄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4줄 보겠습니다. 가격 탄력성입니다.
바로 문제 볼게요. 부동산 임대료가 100만 원에서 120으로 상승하였다. 뭐 가격 임대료 마찬가지니까 가격으로 쓸게요. 가격 또는 임대료가 100만 원에서 120으로 인상되었대요. 변합은 얼마? 20 상승이잖아요. 자, 이때 수요량은요 2000에서 1500으로 감소했대요. 자, 수량은요 2000에서 1500으로 감소했다. 변합은 얼마? 마이너스 500입니다. 다만 가격 타락성은 음수값이 나니까 이때부터 부호를 무시합니다. 부호 무시하고요. 바로 숫자 넣을게요. 자, 원래 가격은 얼마예요? 100. 가격 변합은 얼마? 20. 원래 수량은 얼마? 2000. 수량 변화분은 얼마? 500입니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약분하면 몇 분의 1? 4분의 1. 약분하면 몇 분의 1? 5분의 1이죠. 내항끼리 곱하면 분모가 되죠. 분모가 4가 되고요. 외항끼리 곱하면 분자가 돼요. 분자가 5가 됩니다. 얼마가 나옵니까? 1.25가 나와요. 정답 1.25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요. 22, 23, 24 풀었으니까 두 줄 공식. 26번. 자, 26번은요. 문제를 보니까 A제, B제 나왔죠. 얘는 뭐지? 교차 타락성, 대치제, 보완제 묻습니다. 숫자가 몇 개입니까? 4개예요. 그래서 교차 타락성 4줄 공식이니까 교차 타락성 항상 뭐지? A제, A제 넣어주고요. 다음에 B제, B제 넣어주면 돼요. 따라서 A제 가격, B 수량이잖아요. 이대로 분석하면 돼요. 문제 봅니다. A 가격이 500에서 600으로 상승했대요. A 가격이 500에서 600으로 상승하면 변합은 얼마? 100 상승입니다. 그러면 B 수량은요, 1000에서 800으로 변화했대요. B 수량은 1000에서 800으로 변하면 변합은 얼마? 마이너스 200입니다. 바로 공식 대입합니다. 자, A 원래 가격 얼마? 500. 변합은 얼마? 100. B 원래 수량 얼마? 1000. B 수량 변합은 얼마? 마이너스 200입니다. 정리합니다. 약분하면 5분의 1이죠. 약분하면요? 예,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 통약분되죠. 정답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얘는 0보다 작잖아요. 0보다 작으면 대치제다, 보완제다? 보완제가 돼요. 정답 마이너스 1 보완제입니다. 그러면 정답 1번이죠. 1번. 자, 두 줄 공식, 네 줄 공식 보았고요. 자, 이제 나머지 계산 문제가 27번인데요. 27번은요. 첫 줄만 볼게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8과 0.6이래요. 볼까요? 가격 탄력성이 0.8이 나오고 소득 탄력성이 0.6이 나와요. 이렇게 탄력성을 두 개 주면요. 자, 푸는 해법은 뭐라고 했죠? 분수식을 활용하여 빈 괄호 메꾸기입니다. 계산 문제 많이 풀었다면요. 반복했다면 얘는요. 바로 쉽게 정리될 거예요. 분수식을 활용하여 빈 괄호 메꾸기다. 그럼 요거 기억나시죠? 0.5는 2분의 1이죠. 얘는 똑같은 말로 10분의 5가 되잖아요. 같은 거 맞죠? 다시 25가 되면 빈 괄호 얼마? 50. 다시
150이 되면요. 빈 괄호 얼마? 75. 그래서 이렇게 빈 괄호만 메꿀 줄 아시면 문제가 없게 말입니다. 요거 아시면 다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첫 줄. 수요 탄력성과 소득 탄력이 각각 0.8과 0.6이래요. 자,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입니다. 얘가 0.8이 되고요. 얘는요, 0.6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대로 분수식 만들어서 화살표 요거 만들어야 됩니다. 자, 화살표 먼저 만들어줘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요, 반비례 법칙이죠.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화살표 만들어주고요. 소득 탄력성이 0.6이면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정상제. 따라서 정상제라면 증가할 때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증가할 때 증가한다. 이렇게 화살표 완성시켜주고요. 지금부터 나머지 문장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문장.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하고 소득이 5% 증가하였다면 전체 아파트 수요는 얼마나 변하느냐. 그러면 자, 가격 얼마 상승했어요? 10% 상승하고요. 소득은 얼마 증가? 5% 증가했죠. 그러면 가격이 10% 상승하고 소득이 5%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빈 괄호, 빈 괄호, 빈 괄호 채우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전체 수요를 묻잖아요. 빈 괄호 채울게요. 자, 0.6은 5분의 얼마? 3이 되죠. 0.8은 10분의 얼마? 8. 8은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3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 다 풀었네요. 합치니까 얼마? 마이너스 5. 정답 5% 감소입니다. 정답 5 감소. 정답 4번입니다. 27번은요, 우리 시험 몇 번 나왔는데요. 29에 30회 때가 되었어요. 이 문제도 원래 관심의 대상입니다. 원래 이 문제까지 꼭 대비하시면서 나오면 자, 정확히 푸시면 돼요. 탄력성 문제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니까요. 이제 다시 요약 내용 보시면서 균형 가격 넘어갑니다. 균형 가격. 자, 균형 가격 요약 보시면요.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보시면 목차 04번 균형 가격 결정인데 여기다가 별표 3개 하시고요. 우리 시험은 15회 이후부터 그동안에 15번 나왔어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자, 목차부터 봅니다. 1번요. 균형 가격 결정이고요. 2번은요. 균형 가격 이동이 나오고 다음 페이지 3번요. 가격 탄력성에 따른 가격 변화폭과 거래량 변화폭이 나옵니다. 1번, 2번이 특히 빈출이죠. 1번, 2번 아주 중요합니다. 자, 1번은 균형 가격의 이동입니다. 2번은요, 균형 가격 결정입니다. 바뀌었네요. 결정과 이동이죠. 자, 균형 가격 결정은 이미 정리가 다 됐을 거예요. 푸는 방법.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 문제가 자, 식을 주면서 균형 가격 구하시오. 또는 균형 양을 구하시오. 균형을 묻게 되면 2개 함수를 일치합니까? 대입합니까? 일치시킨다. 따라서 균형을 묻게 되면 일치시킨다라고 연결하시면 돼요. 균형을 묻지 않고요.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합니다. 규제하면서 시장 상황을 물어요.
시장 상황 먹게 되면 일치한다, 대입한다? 대입시키잖아요. 따라서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그대로 대입시킨다. 여기 전부 답니다. 균형물이면 일치, 규제하면 대입시켜주고요. 세 번째요. 한 상을 묻지 않고 두 개 함수, 두 쌍을 줘요. 항상 두 상을 주게 되면 두 식의 차이를 묻죠. 차이. 즉 얼마나 변하느냐. 이렇게 묻더라도 똑같습니다. 두 상을 주더라도 딱 두 가지예요. 역시 균형을 묻게 되면 일치하고요. 다음에 정부가 규제하게 되면 대입만 시켜주면 돼요. 따라서 한 상을 묻건 두 상을 묻건 무조건 균형을 물으면 일치, 규제하면 대입시켜준다라고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균형가격 결정 계산 문제가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균형가격 이동입니다. 균형가격 이동은요, 두 상을 물을 때에 두 상 물으면 언제나 균형가격 이동을 묻는 계산 문제가 돼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요, 특히 두 상 묻는 문제가 출제가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돼요. 그리고 이동은요, 계산 문제가 아니라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1번, 2번 포인트가 되고요. 다음에 3번 넘어가죠. 3번 보게 되면 탄력성에 따른 가격 변화 폭과 거래량 변화 폭이다. 그러면 감 잡히죠. 우리 시험은요, 항상 둘 다 잘 안 묻고 뭘 많이 묻더라? 가격을 많이 묻더라. 가격. 얘는 암기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 있어요. 비비빅입니다. 따라서 비비빅,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폭이 크다. 이렇게 암기가 되었잖아요. 다시 옮겨볼까요? 따라서 비비빅 하게 되면 비탄력적일수록 비비빅 크다. 무엇이? 가격 변화 폭, 가격 폭이 커진대요. 이렇게 암기가 되었고요. 그러면 다시 둘 다 잘 안 묻고 가격을 많이 묻는데 그러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의 변화 폭입니다. 그럼 수요법칙 아시죠?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산다. 가격과 수량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얘는요, 거래량 변화 폭은 작다. 얘가 크면요, 얘는 작아져요. 근데 얘는 잘 안 묻잖아요. 안 묻고 주로 묻는 것이 가격을 많이 묻더라. 그래서 비비빅, 가격 폭이 크다.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바로 1번 질문 1번요. 1번 보게 되면 자, 1번 수요 증가 시 공급이 비탄력이면 비비빅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게 되고요. 거꾸로 거래량 증가폭은 작아진다. 가격폭은 커지고 거래량 증가폭은 작아진대요. 이렇게 바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균형가격 결정과 이동 여기까지 틀을 잡으면서 지금부터 문제 봅니다. 문제 볼게요. 자, 문제는 균형가격은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31번, 32번, 33번 볼게요. 31번입니다. 31번. 주거 서비스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고 수요 곡선은 완전 수직이다. 그림이 특이하네요. 그래프 그려봐야 됩니다.
자, 공급이 우상향이고요. 수요가 수직입니다. 아주 특이하네요. 따라서 공급이 우상향, 수요가 완전 수직입니다. 이때 건축 기술이 발달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 건축 기술은 공급입니까? 수요입니까? 공급이죠. 또 공급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 공급을 움직이잖아요. 공급하게 되면 기회가 안 나세요? 공급은 무조건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예, 장기. 따라서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요, 공급이 증가된다고 했죠. 얘가 뭐 장기를 말해요. 공급이 증가됩니다. 얘가 뭘 말한다? 장기. 따라서 건축이 발달해서 공급이 증가하면서 뭐 장기를 말해요. 그러면 균형점은 흰 점에서 이렇게 노란 점으로 이동하잖아요. 그 결과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 하락하죠. 가격은 하락하고요. 양은 원래보다 증가 감소 불변, 양은 불변입니다. 따라서 가격 하락, 양은 불변. 얘가 뭘 말한다? 장기. 공급 증가는 장기니까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가격 하락, 양은 불변. 요것만 찾으시면 돼요. 따라서 1번, 2번 단기니까 틀렸고요. 캔슬입니다. 3번, 4번, 5번 장기 나왔죠. 3번요. 장기적으로 임대료 하락. 바로 정답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임대료 하락. 얘가 정답입니다. 4번요. 장기적으로 거래량은 증가가 아니고 뭐지? 불변. 양은 불변. 틀렸고요. 5번요. 장기적으로 임대료는 하락이죠. 하락. 정답 3번입니다. 다음에 32번 볼게요. 32번. 부동산 시장의 균형 가격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산 문제가 아닙니까요? 전부 다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 1번 봅니다. 수요가 증가되었을 경우 수요 증가 그래프 확인. 자, 수요가 증가되면 수요가 이만큼 증가했네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점은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원래점과 비교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 하락, 상승.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증가. 가격 상승, 양은 증가 찾으시면 돼요. 따라서 끝에 보니까 가격 상승, 양은 증가. 맞죠? 옵니다. 2번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합니다. 이때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대요. 역시 그림 그립니다. 공급이 감소해요. 수요가 감소합니다.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이대로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공급이 많이 감소해요. 수요는 약간 감소입니다. 따라서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다 맞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균형점은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원래점과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 하락, 상승.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감소했죠. 따라서 가격 상승, 양은 감소. 얘만 찾으면 돼요. 따라서 가격 상승, 양은 감소 맞는 말입니다. 3번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할 때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크대요.
공급이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한대요.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그림 그리면 돼요. 공급이 많이 증가합니다. 수요가 약간만 증가해요. 따라서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점은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 하락하고요.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증가합니다. 가격 하락, 양은 증가 찾으면 돼요. 따라서 가격 상승 틀렸죠. 가격 하락. 양은 증가 맞네요. 가격 상승 틀렸고 하락입니다. 틀린 답 3번이 틀렸습니다. (32번은요)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 문제도요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와요. 매년마다 나온 건 아니지만 저로 2, 3년 사이로 건너뛰면서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요 눈이 반짝거리면서 속으로 스마일하면서요 아주 기분 좋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32번이죠. 자, 지문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오잖아요. 모두 그래프를 5개 다 그려봐야 됩니다. 그리는데 만약 첫 번째 그래프가 틀린 것은 뭐는데요. 이 그림이 엉터리래요. 이 그림을 딱 그려보니까 이 그림이 바로 답이 틀렸다 하면요. 기분 얼마나 좋겠어요. 딴 거 그릴 거 없이 답이 딱 1번 나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과거 시험은요. 답이 1번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또 나온 거는요. 또 문제를 또 풀다 보니까 답이 2번에서 틀린 답. 얘가 또 2번에서 나왔거든요. 여지껏 우리 시험은요. 답이 1번, 2번에서 배치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죠? 출제원이 수험생들 고생 많다면서 답을요. 뒤에 안 빼들고 앞에서 답을 딱 배치니까 얼마나 편해요. 더 그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험생을 배려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배려 안 해요. 이제는 안 합니다. 왜? 30판 지금 2판 나왔잖아요. 다 물을 적에는요. 무조건 3번 이후로 뺀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답이 5번에 숨었다. 그래프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요. 시간 빼뜨려 먹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이제는 앞에서 이미 답은 앞에서 충분히 편리 봐줬기 때문에 이후로 나면요. 1번, 2번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답을 아예 노골적으로 시간 빼뜨려 먹어요. 답을 4번, 5번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뭡니다. 자, 3번 열심히 그렸거든요. 내가 그리면 그릴 수 있어 하면서 난 할 수 있어 하면서 또 4번도 그리고요. 또 5번도 그렸습니다. 그런데 답이 안 보여요. 어떡하죠? 나는 할 수 있으면 또 그리거든요. 다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립니다. 몇 개 그렸지? 10개요. 이 순간 4분, 5분 지나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데 일단 답은 이제 1번, 2번 안 줘요. 그래서 이 문제 딱 나오는 순간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번에 딱 끝내야 됩니다. 한 번 쭉 그렸는데 안 풀린다 하면요. 이 사람이 고집 부려요. 이거 내 할 수 있는 건데 하면서 포기하고 계속 또 그리거든요. 또 그리면 또 망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돌아오는 순간 10개 그리면요. 4, 5분 지나가면요. 시간 모자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요. 한 번 더 그리는 순간 10개 그리니까 이러면 큰일 납니다. 단판에 딱 끝내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배치하시죠. 40문제니까 1번 정답 8개, 2번 정답 8개, 똑같이 다 8개씩 나오잖아요. 민법이고 공법이고 개론이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1번, 2번에서 답이 8개 나와요. 내가 민법 풀다가 답이 1번 딱 나왔다. 몇 개? 8개가 1번 정답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1번이 틀림없이 틀린 답이야. 더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1번이 확실한 답이면요. 2번부터는 절대 쳐다보지를 마세요. 쳐다본 미래 남죠. 그죠? 예. 또 쳐다보게 되면 이때는 교재 없는 지문이 나와요. 예. 꼬아버린다. 아시겠어요? 그때부터는 하다도 3번 바꿔버리거든요. 예. 시간 날아가고요. 예. 이때는요. 답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 2번에서 내 경험상 완벽한 정답이면요. 그 이상 보지 말라. 몇 문제? 16문제예요.
예. 객관식은요, 절대 마음 비우세요. 의식상 너무 확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몇 프로? 40%. 40%가 1번,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감으로 틀림없다 하면요, 이 이상 절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는 게 시간 낭비고요. 예. 보는 게 바로 문제 푸는 요령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여기서 시간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프는요, 이제부터는 1번, 2번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출제는 이제 돌릴 거예요. 돌려버리면 답을 여기서 내버리면요, 2번 그리면 큰일 납니다. 한 번에 딱 끝내야 됩니다. 예,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32번, 이런 문제도요, 최근에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는 문제는요, 항상, 이런 문제 나오기만 나와 하면서 집중했다가요, 딱 나오는 시간 무조건 득점하겠다. 그래서 딱 여러분, 이 범위에 딱 넣었다가요, 그대로 득점하세요. 이어서 33번입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죠. 물음표 끝에 보니까 뭘 묻죠? 균형 가격, 균형량은 각각 얼마인가? 균형물은 무조건 일치한다. 일치. 자, 그러면 33번. 아파트 수요 함수가 QD 이꼴 1300 마이너스 2P가 돼요. 다음에 공급 함수가 QS 이꼴 400 플러스 P이다. 균형 가격 양은 얼마나? 균형 물으니까 일치하죠. 일치만 시켜주면 돼요. 1300 마이너스 2P 이꼴 400 플러스 P가 돼요. 정리하면 되죠. 숫자끼리 P끼리 넘겨줍니다. 숫자 넘겨주니까 합해서 얼마? 900. 마이너스 2P가 넘으면 합해서 얼마? 3P가 돼요. 암산. 가격 얼마? 300이죠. 300을 대입시키면 원래 여기다가 300 넣어주고요. 300을 넣어줘요. 700. 양은 700으로 일치가 돼요.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상급입니까? 중급입니까? 하급입니까? 하급이죠. 이런 문제가 우리 시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금은요. 거의 2상을 줘요. 그런데 한 상을 주기도 합니다. 한 상은요. 점수를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이런 문제가 올해 나왔어요. 중개사는 아닌데요. 언제? 올해 시험. 3월 3일 토요일 시험입니다. 3월 3일 첫 주. 무슨 시험?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이었어요. 1차 시험이 어떻게 되죠? 자, 민법. 민법은 총칙 물권법입니다. 다음에 공법, 관계법규가 되고요. 학개론, 분산, 원론입니다. 다음에 경제. 다음에 회계입니다. 1차가 5과목입니다. 여기다가 토익 점수, 영어 700점 이상입니다. 1차가 빡빡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난 코스가요. 경제하고 회계는요. 거의 CPA 수준입니다. 회계사 수준. 그런데 회계 있죠. 이거 시급합니다. 왜 시급한 줄 아세요? 문제가 40문제인데요. 40문제 가운데 계산 문제가 30문제 이상 나와요. 30문제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요. 원가에 포함해서 문제가 이따만큼 길어요. 그러니까 문제 읽는데도 도저히 1분 만에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이만큼 길거든요. 이걸 전부 다 막 표 막 주면서 분석하게 되면요. 이 문제 읽는감에도 좋게 2, 3분 걸리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1분 내에 읽고 다 풀고 답을 찍어야 됩니다. 1분 내에. 경제가요. 경제가 기본, 계산 문제가 40분 안에 무조건 20개 이상 나옵니다. 예. 계산 문제만 50개입니다. 예. 1분 내에 풀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간편사 시험은요. 계산 문제 못 말립니다. 못 말려요. 예. 어떻게 회계에서 30개가 계산 문제 되거든요. 문제가 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산 문제가 8문제, 10문제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레벨 문제가요. 자, 틀에 박힌 공식.
거기다가 숫자만 넣으면 푸는 건데 얘들은 문제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간평 시험은요. 이 두 과목이 계산 문제 정신 못 차려요. 예. 정말 애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간평 원래 1차 경제에서요. 이렇게 한상을 보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오히려 너무 쉽게 나오니까 수험생이 당황했어요. 아니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을까 하면서요. 괜히 또 이제 함정을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당하면서 풀었거든요.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온 요 한 문제가 원래는요. 간평에서 한 상이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 시험은요. 두 상이 무조건 나온다고 보세요. 두 상. 자 그러면 34번 봅니다. 34번. 34번은요. 물음표 끝에 보니까 뭘 묻죠? 정부가 600만 원 규제하면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규제하면 뭐 한다고 했다? 대입한다. 규제는 무조건 대입입니다. 자, 바로 문제 볼게요. 아파트 수요 함수가 P 이꼴 1000 빼기 QD가 돼요. 다음에 공급 함수가요. P 이꼴 400 플러스 2Q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가격을 600으로 규제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600으로 규제했어요. 규제하면요. 일치합니까? 대입합니까? 무조건 대입시켜주자. 그럼 끝난 거예요. 지금부터 가격 600이죠. 600을 대입시켜주면 여기다가 600 대입. 여기다가 600 대입. 다 풀었습니다. 이때는요. 대입만 하면 되지. 시기 정리가 안 됐다고 해서요. 이걸 따로 뭐 앞으로 빼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바로 대입만 하세요. 600원 1000 빼기 얼마? 400이죠. 수요량은 400개입니다. 다시 600원 400 더하기 200인데 그러면 이 앞에 2가 있으면 몇 개가 되지? 100이잖아요. 다 풀었습니다. 수요량은 400개, 공급량은 100개.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죠? 몇 개 더 많다? 300개 많죠? 정답 300개 초과 수요가 돼요. 무조건 대입만 시키니까 300 초과 수요가 납니다. 정답 3번이죠. 3번. 다음에 문제 35번요. 35번은 이겁니다. 두 상을 주면서 양자의 차이를 묻습니다. 두 상을 줘요. 자, 두 상 주면서 끝에 보니까 뭘 묻죠? 균형가입과 균형량을 묻죠. 그러면 두 상을 무조건 뭐 일치만 시켜주면 되겠네요. 바로 문제 볼게요. 수요 함수가 Q 이꼴 600 마이너스 P가 돼요. 다음에 공급 함수는요. Q 이꼴 3P가 돼요. 한 상 나왔죠. 이어서 소득이 증가하면서 수요 함수가 수요가 증가하는데 Q 이꼴 800 마이너스 P로 증가합니다. 얘가요. 증가하잖아요. 공급은 아무런 말 없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문제는요. 균형가입과 양은 어떻게 변하느냐 나왔죠. 얼마나 변하느냐 차이를 묻습니다. 둘 다 일치만 시켜주면 돼요. 일치합니다. 600 마이너스 P 이꼴 3P가 돼요. 넘어가면 4P죠. 600이 되고요. P가 얼마? 150. 원래 식에다 자 150 넣어줘요. 여기다가 150 450이 되고요. 450이 돼요. 따라서 양은 450이 돼요.
마찬가지로 일치합니다. 800 마이너스 P 이꼴 3P가 되니 800 이꼴 4P가 되고요. P는 얼마? 200. 여기다가 각각 200 넣으니까요. 600이죠. 600입니다. 그래서 양은 600이 돼요. 자, 그러면 가격은 150에서 200으로 상승하고요. 거래량은 450에서 600으로 증가하더라. 이 문장 찾으면 돼요.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여기까지를 그림으로 다시 확인. 첫 번째입니다. 요거. 수요 함수가 600 마이너스 P가 됩니다. 공급 함수가 3P가 돼요. 얘를 각각 1치시키니까 150, 450 나왔죠. 1치시키니까 가격이 150 나오고요. 양은요 450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자,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이만큼 수요가 증가해요. QD 이꼴 800 마이너스 P로 증가했잖아요. 증가하니까 균형점은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한다. 맞잖아요.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상승하고요. 양은 증가 감소 증가하죠. 그래서 얘를 일치시키니까 200과 600이 나왔습니다. 600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가격은 150에서 200 상승하고 양은요 450에서 600로 증가했다. 이 문장을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요. 자, 지금까지 균형가격 결정 이동입니다. 결정은요 무조건 요거밖에 안 나요. 한 상, 두 상이고 균형물이면 일치. 자, 교제하면 대입시킨다. 그리고 그래프는요 5개 주면서 그래프의 문제도 최근에 계속 잘 나오니까 이 모두가 전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를 보시고요. 자, 이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은요 문제는 모두 마치겠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실전 테스트 문제 있죠. 해설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